소설가가 재능에 대해서 말할 때는 소설을 쓰고 있지 않을 때다. 김현수 작가의 말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이 책의 글이 60회를 맞았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방송입니다. 하고 대답하기 위해 시작한 방송이었는데 그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책의 글과 함께 하시는 동안 삶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가만히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글을 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곰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곰곰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네, 매우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네. 아니, 요즘에는 네. 항상 이 말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요?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쁘면 감기 잘 걸린다고 저번 방송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바쁜 건 자랑이 될 수 없는데 네네. 예전에 저희 같이 읽었던 여러 책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바쁘다는 것을 뭔가 권력화한다 그렇죠. 이런 느낌. 그래서 참 좋은 얘기가 아닌데 진짜로 바빠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렇죠. 의미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건데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 어쩌겠어. 거지 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책에서는 심지어 조금 더 신랄하게는 그렇게 얘기한 책도 있었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약간 파워 게임처럼 서로의 고통을 전시하게 된다. 맞아요. 내가 더 힘들다고 막 이런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황을 물었는데 이렇게 우울한 얘기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자, 샤샤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바쁘겠지. 네,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네. 아, 삶에 낙이 없네. 플스를 사세요. 플스 뭐 하십니까? 위닝합니다. 위닝 말고는. 위닝 말고 언차티드 4라는 게임을 샀는데 네. 그게 거의 끝판왕처럼 재밌대요. 근데 어. 되게 재밌어요. 어. 근데 좀 어렵거든요. 뭐 하는 게임인가요? 그게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장인물이 돼서 스토리가 쭉 흘러가면서 어떤 미션마다 뭐 총도 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어디를 뭐 타고 올라가서 보물을 찾기도 하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어려운데 재밌어요. 그래서 집에서 저는 그거를 아내랑 같이 하는데 1인용 게임이거든요. 이게 조금씩 턴이 돌아가는데 한 턴에서 만약에 내가 실패하고 중간에 죽잖아요. 네. 그 턴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패드를 넘겨줘요. 아, 나와봐 내가 할게 이런 느낌으로. 아니, 내가 죽으면 다음은 네 차례야. 네가 죽으면 내 차례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되게 좋네요. 근데 이걸 하면서 깨달은 게 사람들이 왜 게임 방송을 보는지를 알았어요. 아. 그전에 게임을 안 해봐서 몰랐는데 아, 남이 게임하는 것만 봐도 재밌어요? 아니요. 어떻게 깨는지를 알아야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과정이야 내가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깨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블로그 막 찾아보고. 근데 그랬습니다. 그거를 직접 헤매보라는 게 게임의 의도 아닌가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헤매면 자괴감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헤맬 만큼 헤맸다 이제. 그렇지. 처음부터 보고 깨는 건 아니고 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거죠. 그 자기 형을 막 쫓아서 어딜 가요. 근데 네. 어떤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형이 있는 대로 가면 되는데 형이 안 보여. 그럼 거기서 계속 헤매고 있어요. 이제 검색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게 자세히 써놨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PC RPG 게임 잠깐 했을 때 기억나네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어떤 게임 하셨나요? 파랜드 택틱스였던 것 같아요. 원래 처음 듣네요. 하여튼 RPG 게임이었는데. 네. 근데 거기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건가요?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PC로. 사장님 그 어릴 때 컴퓨터가 있었나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금수저 아닙니다. 도스를 그렇습니다. 도스 아니요. 처음으로 제가 산 컴퓨터는 윈도우즈 95가 있었던 컴퓨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근데 이런 얘기 웬만하면 하지 말죠. 지난 시간부터 자꾸 왜 그래? 이러지 말죠. 하여튼 근데 거기서 그게 있었어요. 그 마을에 있는데 마을에 이제 여러 가지 장소가 있어요. 교회도 있고 상점도 있고 술집도 있고 뭐 무덤, 공동묘지도 있고 막 그런 데인데 거기서 동료 하나가 사라져가지고 동료를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동료가 슬픔에 빠져서 혼자 어디를 간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있나 하고 찾으러 막 다니는 건데 네. 뭐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가다로 찾아보는 거야. 술집도 가보고 뭐 여관도 가보고. 근데 가면 다 이제 여관 가면 여관 주인한테 걔 왔어요? 그러면 안 왔다고 그러고 그럼 딴 데 가고 막 이런 식인데 네. 막 다니다가 설마 해가지고 공동묘지에 갔어요. 역시나 가자마자 주인공이 뭐라 그러면 이런 데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고 바로 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 눌렀구나. 그러고 딴 데를 열심히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안 나오는 거야. 네. 뭐야 그러고 정말 설마 혹시나 싶어가지고 공동묘지를 다시 눌렀는데 그러니까 이벤트가 진행이 되더라고. 거기 있더라고. 아, 와 진짜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아 블로그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글을 하는 날인데 제가 네. 오프닝에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네. 얘기해놓고 실컷 저희 얘기만 했기 때문에 네. 저희 방송을 고맙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그 중에 몇 분은 저희에게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팟빵에 저희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그 댓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공고님이 캡처를 다 해오셨다고. 네. 다는 아니고요. 네. 캡처 버튼을 한 번 눌렀는데 네. 다 캡처가 됐어요. 아 왜? 캡처 버튼을 위에서 누르면 되잖아. 아 그렇군요. 이게 제일 위인데.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걸 나 말고 누가 또 들어?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좀 있어요. 놀랍게도. 네, 놀랍게도 있습니다. 네. 가끔 저희도 놀래요. 그럼 이거 왜?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가끔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 달아주신 날짜를 보면 이 방송이 나가기 한참 전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이걸 잘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자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염탐정님이신데 어느 분이신지 이분은 어느 분이신지 알 것 같고 네.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 편을 들으신 것 같고요. 네. 검색해 보다가 테드 창은 아니겠지. 한국에 온 지 오래된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는데 아 당신의 이야기 그런 거였군요. 하하 이렇게 쓰셨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뭐 검색을 해보긴 하셨지만 네. 당신 인생의 이야기가 퀴즈였잖아요. 그걸 네, 맞추는 네, 게. 네. 나 그거일 거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했는데 진짜 그거였네? 라는 의미가 아니실까. 근데 그렇군요. 결국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시거나 답을 달진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기프티콘은 받지 못하신. 안녕.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마 할 때는 질러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먹을까 말까 할 땐 먹지 마라. 먹어야 됩니다. 네, 먹어야죠. 네. 죽기 전에 그거 생각납니다. 생각날 겁니다. 네.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명언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기회가 너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때는 문부터 만들어라 뭐 이런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네. 뭔가 맥이 통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음 분 소중한 다음 분입니다. 하늘 위로 노란 풍선이라는 닉네임으로 달아주신 분이고요. 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다뤄주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두 분 때도 세 분 때도 여전히 오붓하고 좋군요. 다들 목소리도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다들 목소리도 좋으시고 각기 다른 생각과 강점이 있으셔서 조화로운 매력이 듣기 좋아요. 새 진행자님 새 진행자님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송 오래오래 해주시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은 부분은 두 분 때도 세 분 때도 여전히 오붓하고 좋군요. 아 그렇군요. 저희 둘입니다 지금. 네, 저희 지금 둘이 하고 있어요. 이때는 세 명일 때 보내주셨지만 그렇죠. 둘일 때도 오붓하고 좋아서 다행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다시 니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뭐 이런 댓글일 수도 있는데. 예의였는데. 아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이 두 글에는 대댓글을 네. 못 달아들었는데 네. 항상 읽고 있어요. 항상 그럼요. 읽고 있고 네. 메일도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는 게 없어서 그렇지 아이콘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댓글이 2개나 달려서 네. 아 우리가 시즌 4 들어와서 네. 방송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네, 네. 잠깐 착각을 했다가 아 역시 당신 인생의 이야기 정도 되는 재밌는 책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렇죠. 결론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누구보다 축구 전문가. 아, 저번 주 책은 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네. 자 오늘 이제 각자 별로 써온 글을 나누어야 될 텐데요. 공곤이 혹시 별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별 쓰기가. 그렇죠. 이렇게 별이 고민해 보면 그러니까 글감이 쉽게 떠오르는데 네. 그만큼 진부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진부하게 써왔습니다. 나도 똑같은데. 뭐 그러면 됐지 뭐. 그래, 나도 한참 고민하다가 네. 별 딱 하는 순간 저는 딱 SF였거든요. 별이니까. 그런데 설마 이렇게 진부하게 하다가 어느새 내가 그걸 쓰고 있네. 그러나 저는 별하고 생각했을 때 저는 SF보다 로맨스였거든요. 또 그렇게 썼어요. 그런 거지 뭐. 그래, 그렇습니다. 그럼 어쩌면 서로에게는 진부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서로 떠올리는 게 다르니까. 되게 좋은 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누구 글 먼저 읽어볼까요? 둘이니까. 이번에도 이제 서로 각자 네. 그 상대방의 글을 읽게 될 텐데 제가 먼저 샤샤님 걸 읽을게요. 아무래도 그게 분위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네. 이유는 고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길어서 네. 긴 걸 먼저 하자. 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샤샤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제목은 Come Sweetie라는 글입니다. 스위티 맞죠? 맞습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뭐야? 차는 땅속에서 철로 만든 용기 하나를 꺼냈다. 색이 이미 바랜 것이 꽤 오래전 물건인 듯 했다. 이건 찬이 용기에 묻어있는 흙을 대충 털며 대답했다. 영은 그 옆에서 신기한 물건이라도 보는 듯 눈을 빛내며 서 있었다. 타임캡슐이라고 부르는 물건이지. 에이, 난 또 무슨 보석이라도 캔다고. 영은 김샜다는 투였다. 차는 슬며드 웃었다. 지금 보석이다 무슨 소용이야. 영은 찬을 향해 정색해 보였다. 무슨 소리야. 보석은 항상 오라. 내일 세상이 멸망한데도 오늘 난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캐겠어. 탕, 탕탕. 그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비명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렸다. 찬의 낯빛이 대번 긴장으로 물들었다. 얼른 가자. 잠시 즐거운 표정을 보이던 찬은 즉시 현실로 돌아왔다. 대낮이었지만 이렇게 엄폐물도 없는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활동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치안은 무너진 지 한참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 정부는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정확히는 통제할 정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었다. 아슬아슬한 도로를 지나 집으로 돌아온 차는 문부터 걸어 잠갔다. 이깟 문 따위 부수면 그만이겠지만. 손에 닿는 거리에 놓아둔 총기들을 점검하며 차는 생각했다. 30날 남짓, 남은 날이라도 좀 평화롭게 지내보자 인간들아.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영이 타임캡슐을 가리키며 물었다. 몰라. 찬의 대답에 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물건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했냐는 투였다. 영의 표정을 뒤로하고 찬은 타임캡슐의 뚜껑을 열었다. 30년의 세월을 간직한 먼지가 고요하게 방 안으로 떨어졌다. 이제 한 달 후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었다.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상투적인 말은 애써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죽음은 그 질감이 달랐다. 잘 때도 먹을 때도 고개를 돌리거나 다리를 들어 올릴 때도 한 달 후의 죽음은 늘 머릿속에 맴돌았다.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대로 그 사실과 씨름했다. 폭력과 무기력은 가장 흔히 선택되는 두 극단이었다. 거리에는 폭력이, 각자의 집에서는 무기력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다. 삶이 이렇게 무의미한 시절이 없었다. 30여 년 전 묻은 타임캡슐이 찬의 머리를 스친 것은 그때쯤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30년 전 자신이 그 타임캡슐에 무엇을 묻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한 달 후 끝난다는 어디를 바라보아도 명확한 이 빌어먹을 사실 앞에서 여전히 모르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그에게 호기심과 위안이 되었다. 어차피 죽을 건 뭐. 궁금한 것,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사실은 이러한 시절에는 그 자체로 귀중한 일이었다.
타임캡슐을 가지러 가는 여정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캡슐에서 첫 번째로 나온 물건은 사탕이었다. 사탕을 좋아했던 아이가 있었던 모양이다. 아니면 30년 후 자신에게 사탕을 선물하고 싶었던가. 영이 다시 한번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차는 어깨를 으쓱하며 어깨 뒤로 사탕을 던져버렸다. 그래서 거기 자기가 넣은 물건도 있단 말이지? 응, 아마. 차는 빠르게 물건들을 끄집어내어 뒤로 던져버렸다. 편지지, 유리병, 과자, 마법봉, 다이어리, 볼펜, 책. 아무 생각 없이 손에 든 책을 던지려던 차는 순간 멈칫했다. 왜 그래? 영은 차내 손에 들린 책 뒤에 그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걸 넣었던 모양이네. 차는 난감한 기색이었다. 타인의 물건들을 버릴 때와 조금도 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 책은 자신에게 완벽히 낯선 물건이었다. 책이라니 애늙은이 같기는. 영이 놀리며 TV를 틀었다. 그가 넣었던 물건을 확인했으니 이제 관심 없다는 투였다. 차는 책을 던지려던 자세 그대로 어정쩡하게 팔을 내려 표지를 읽었다. 2년. 차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어떤 망령이나 병원균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새삼 이걸 왜 찾겠다고 했을까? 의미 없는 짓이었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의미 없는 동작으로 책장을 넘기던 그의 손에 한 페이지가 걸렸다. 접혀있던 탓이었다. 그곳에 밑줄 친 저자의 문장과 그 아래에 여물지 않은 손글씨로 적은 자신의 문장이 보였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나의 우주에서 너는 내게 왔으면 좋겠다. 차는 책을 뒤로 던져버렸다. 인연 좋아하시네. 기대했던 유인은 너무 짧았고 그만큼 큰 허무와 절망감이 몰려왔다. 그는 앞에 놓인 술병을 집어들었다. 여기까지 샤샤님이 쓰신 컴 스위티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F군요. SF입니다. 네, 게다가 디스토피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 SF라는 얘기를 듣고 네, 글을 읽다가 제가 생각한 결말이랑 너무 달랐어요. 아 왜죠? 저는 그리고 이게 그냥 처음에 말고 중간에 읽다가 네, 그 타임캡슐 안에서 꺼내는 네, 그리고 처음에 읽을 때는 타임캡슐을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래서 SF구나. 아. 어디 가는 거구나. 아, 그렇군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꺼낸 물건 중에 처음에 이렇게 눈으로 읽다가 편지지, 유리병, 과자, 마법봉, 다이어리, 볼펜, 책까지 읽고 마법봉? SF 판타지인가? 라고 생각해서 내가 30년 전에 넣어놓은 마법봉으로 이 세계를 막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렇군요. 그런 마법봉이 아니었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넣을 만한 마법봉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해석인데. 그래서 결국 찬이 넣은 것은 이제 피천득 씨, 네. 피천득 작가님의 인연이라는 책이었군요. 네, 그랬습니다. 초등학생 치고는 굉장히 애늙은이 같았죠. 초등학생 때 이 책을 읽나요? 저는 안 읽었었던 것 같아요. 안 읽겠죠. 그래 뭐. 뭐 어때?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렇죠. 네. 그 아야코였나? 사다코였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일본인 녀석인데. 모르겠네요. 세 글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세 글자인 건 맞고요. 세 번째는 아니 만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맞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근데 글이 되게 길었어요. 지금 A4 꽉 채워가지고 한 장 반을 넘었거든요. 이건 2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아직 별이 안 나왔잖아요. 뭐 지구가 멸망하긴 그러네. 하지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진도가 잘 안 나가긴 하지만 판타지 장편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판타지 장편 소설을 쓰는
뭐 양식이랄까 이게 따로 있어요. 이런 A4에다 쓰지 않고 좀 더 작은 데다 글씨를 크게 해서 눈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면 이제 한화가 대략 5,000자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쭉 쓰게 되는데 왠지 이것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가 그 네, 포맷을 네. 놓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두예요, 서두. 뭐 얼마나 길게 썼길래 이게 서두인가요? 이게 네, 이 서두예요. 뒤로 얼마나 더 있어요? 이 뒤로 이거보다 이거의 한 1.3배 정도 있어요. 네. 어떻게 끝나나요? 줄거리를 쭉 알려주세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는 걸로. 안 쓴 거 아니야 아마? 머릿속에 있어요. 여기까지 쓰고 그렇구나. 보니까 쓰고 A4 용지로 옮겨봤더니 뭐 이렇게 길지? 해가지고 그럼 이 작품에서 네. 이 그래서 별은 네 지구를 의미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뭔가요 그럼? 사실 지금 지구가 한 달 뒤에 멸망하잖아요. 네. 그 왜 그러면 별이 지구로 오고 있어 그래요. 아 운석이 충돌? 네 그런 거죠. 그런 거구나. 네 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뭔가요? 하나는 음. 그 지질학자와 그렇죠. 굴착 기사와 그렇죠. 이렇게 모아서 보내서 그걸 쪼개버린다. 쪼개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또는 뭐 있었지? 그때 한창 아마겟돈이랑 딥 임팩트였나? 맞아요. 네, 이렇게 네. 딥 임팩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맞아. 아마겟돈이 쪼개는 것 같았고. 네, 아마겟돈이 그 영화잖아요. 쪼개러 가면서 어떤 그 여자분이 아버지와 사랑하는 남자가 가서 그쵸. 아버지가 남아서 장년이 죽었는데 어. 돌아온 남자 친구에게 달려가서 키스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렇죠. 이런 영화였는데. 그렇습니다. 뭐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럼요. 막 이래. 아마 디임팩트는 표면에서 터뜨려서 궤도를 수정한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뭐 과학자들 분들이 잘 하실 테니까 네. 그렇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 그렇겠죠. 생각에는. 거기 착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그거 진짜 쉽지 않을 테고 자전 속도가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음. 아마 그리고 질량이 좀 더 커지면 진짜 문제일 거예요. 만약에 지구 정도 규모 되는 행성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면 그 궤도를 바꾸긴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강의 무기가 기껏해야 핵인데 네. 지금 지구 표면에서 핵 터진다고 지구 공전 궤도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궤도로 바꾸기가 거의 힘들 거여서 뭐 그렇습니다. 지구에 있는 핵을 전부 다 거기다 쏘고 아무도 핵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괜찮다. 네. 괜찮다. 그리고 지구도 멸망에서 벗어나고 와. 핵도 없어지고. 그럴 때 꼭 북한을 하나 꿈쳤다가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막 이러면서 저 이 타이밍에서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꼭 뭔가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김정은 개새끼라고.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떠실까요? 30일 후에 지구는 무조건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네. 공군이 뭐 하실 것 같은가요? 저는 여기 이 문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거랑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그 사실과 씨름했다. 폭력과 무기력은 가장 흔히 선택되는 두 극단이었다. 거리에는 폭력이, 각자의 집에서는 무기력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다. 삶이 이렇게 무의미한 시절이 없었다. 아마 저는 무기력 쪽이지 않을까. 그냥 하루하루 저는 평소의 일상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지. 일하러 가고 기획하고. 아니, 일은 안 하는 일하러는 안 갈 거야. 기획서 그만 쓸 거야. 그때 되면 기획서는 그만 쓸 거고 그냥 못 가본 데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면서 책 읽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구한테 가서 뭔가를 뺏거나 폭력적이진 않을 것 같고 회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생각하면 되게 두렵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두려우냐면 그런 거지. 뭔가를 하다가도 네. 30일 후면 다 끝날 건데 뭐 이 생각이 진짜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머리를. 근데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랑 크게 다른가 하기 싶기도 한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도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딱 30일이 남았고 카운트다운이 되면 내가 그동안 꼭 보고 싶었는데 못 본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거 못 보고 죽으면 내가 억울해서 못 죽는다 이런 그래. 거. 마지막은 트래키로 죽어야겠다 내가. 아직은 내가 트래키가 아닌데. 그래. 그래서 뭐 책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뭐 드라마라던가 이런 걸 몰아보고 죽지 않을까. 괜찮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은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겠네요. 그쵸. 괜찮다 진짜. 괜찮은 방법이네요. 이런 얘기가 오가면 막 댓글로 나는 이렇게 보낼 거다 이런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리고 이런 재밌을 텐데요. 네, 빨간 책방은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곰님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셔샤님과 여러분을 위해서 길지 않습니다. 네, 공곰님이 쓰신 글의 제목은 왜라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놓치고 나면 평생을 따라다니며 잊혀지지 않는 때가 있다. 다 지난 일이고 수백 번 복귀해봤자 돌이킬 수 없다는 건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지만 돌이킬 수 없어서 잊혀지지 않는 거니까 뻔한 잔소리는 하지 말자. 잊혀지지 않았다고 매일 생각한다는 것도 아니다. 그냥 문득 한순간에 그날로 돌아가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말이다. 선배, 나랑 천문대 가지 않을래요? 지금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아이가 말했다. 남쪽 어딘가에 천문대가 있는데 별이 그렇게 잘 보인다며 꼭 가보고 싶은데 혼자는 무서우니 같이 가지 않겠냐고. 선배, 밥 먹었어요? 라는 말과 1g도 차이나지 않는 말투로 툭 던져진 그 아이의 말에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평범하고 소박했다. 1박 2일로 가는 건가? 잠은 어떻게 자야 하는 거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뭔가 중요한 말인 것 같았는데 나는 그 아이를 좋아했었다. 그 아이도 나를 좋아했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때 나는 가지 않았다. 서로를 좋아하는 시기가 조금 엇갈려 마주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지금의 나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고 누군가는 그 이유를 알아줄 거라고. 그리고 더 쉽게 생각한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를 거라고. 손이 차갑다. 오늘은 집에 바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네, 여기까지 공곰님 쓰신 왜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글이 아까부터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는데 글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참 좋네요. 날마다 좋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이거 쓰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뭐였냐면 A4에 글을 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아, 왜죠? A4가 책이랑도 판형이 다르고 그치. 모바일이랑도 판형이 다르고 옆으로 너무 넓어요. 맞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공검님 이번에 글 망하셨다고 막 되게 엄살 부르지 않으셨나요? 네. 엄살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망한 글이라고? 이거 엄청 좋은데? 네, 공검님의 네, 뭔가 부끄러워서 물을 마셨습니다. 네, 공검님이 겸손을 떠는 모습을 보셨으니까 네. 떨지 마 그런 거. 알겠습니다. 네. 뭐 나쁘지 않았으면 됐지 뭐. 진짜 좋았어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짚기가 어렵네. 다 좋았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왜 그때 왜 안 갔을까요? 이게 엇갈렸다고 그랬고 시제를 다르게 썼잖아요. 나는 그 아이를 좋아했었다 였으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끝난 거지 그때. 그렇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큰 의미를 두고 쓴 건 아닌데 저의 생각은 그냥 이유를 모른다였어요. 그때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왜 안 갔는지 지금의 나도 이유를 모른다. 우와.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나는 걔를 좋아했었고 걔도 나를 좋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나는 왜 안 갔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같은데 화자는 내가 아니고요. 화자는 제가 아닙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무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어떤 뭐 또 소설이니까 네. 소설 속에 그 캐릭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작가가 모르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옛날에 김별아 씨였나? 네네. 그분 책에서 한번 읽은 것 같은데 김별아님이었는지 전성태님이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미숙한 소설가인 나는 너무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소설 속의 캐릭터들이 매력이 없어지는 거지. 평면적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근데 캐릭터는 실제로 쓰다 보면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지점이 있고 네. 내 말을 안 듣는 지점이 있고 작가의 말을. 그래서 모르겠는 지점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요 짧은 안에서 그런 걸 쓰시다니. 자, 여러분은 지금 포장 전문가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포장이 너무 예쁘네요. 아니 진짜로 진심으로 감탄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랬으면 저도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면서 썼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런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쵸. 그랬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작가도 같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느낌이에요. 아, 작가가 궁금해서 나도 궁금하구나. 그럼 이제 서로 상상할 수 있겠지. 그 독자들도. 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의도했던 바는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후회를 하고 계속 돌아보고 있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없다. 아, 읽어보면 그러네. 자연스럽게 한쪽이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처음에는 제가 남자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쓰다가 남자여야 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누가 선배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내가 남자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그보다는 저는 그거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물론 성적인 편견이겠지만 네. 남자가 여자 선배한테 같이 어쩌면 1박 2일이 될 수도 있는 여행을 가자고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성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은 태도로 말을 한 거지 걔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고민을 했어요. 1박 2일로 가는 건지 잠은 어떻게 자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는 게 남자와 여자가 다를까? 의도는 다를 수 있지.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비슷할 수 있죠.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저는 굉장히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이거는 아마 그 김영하 선생님의 일다였나?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은 굉장히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타인들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다 복잡하게 나쁜 사람일 거라고. 그래. 그런 게 소설가의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나도 이제 완전하지 않고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항상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이때 거절당한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 거절했을까?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 둘은 서로 좋아한다고 확인은 안 했지만 생각하고 그쵸. 있었는데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마 멀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타이밍이 있죠. 딱 결정적인 순간에 어긋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문득 그게 생각나네요. 뭐 후회하지는 않는데 네. 저도 지금까지 잘 모르겠다.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순간이 하나가 있어요. 공공님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해 보면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네. 얘기하면 저는 이거 되게 큰 일일 것 같은데 제가 왜 생명공학과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 뭐 보통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성적에 맞춰서 이제 네네. 과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그럴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경우도 아니었어 심지어. 왜냐면 사실 처음에 이제 이과를 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컴퓨터 공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프로그래밍하고 코딩하고 네네. 이거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과에 가서 공대를 갔죠. 공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희 학교는 1학년을 들어가서 전공이 나뉘지가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내가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으면 일단 공대 학부로 1학년을 입학을 그쵸. 하고 학부로 바뀌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2학년 때 전공을 결정하면 되는 거였지. 네. 근데 1학년 때 전혀 기억나지 않는 무슨 일로 정신이 헷갈려 돌아서 2학년 때 생명공학을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흘러온 거지. 그렇군요. 만약에 그때 컴퓨터공학을 했으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겠죠. 아마 개발자로 살고 있었겠지. 그렇죠. 개발하셔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흥미가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때 1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나에게 왜 그랬던 건지. 생명공학과에서 누군가가 꼬셨거나
그런 건 있었다. 그 공대에는 보통 네. 남자가 90%예요. 굉장히 그쵸. 많아요. 토목 막 전기 이런 거여서 생명공학과만 성비가 1대1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유가 명확한데요?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특별히 후회하지는 않는데 네. 지금도 문득 좀 궁금해져요. 그리고 저는 원래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네. 이 타이밍은 잘 모르겠어. 그때로 돌아가면 나는 컴퓨터공학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군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왜 선택했는지. 그땐 재밌었겠죠. 이런 인체를 그치, 공부한다는 재밌었겠지. 게. 이유가 그때는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겠지. 그거랑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요새 네.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읽어서 네. 이제 곧 제가 딸 아이의 아빠가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연히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네. 연속 칼럼이라서 좀 계속 볼 생각인데 어린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칼럼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곡지가 뭐였냐면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아이에 대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면 안 돼. 그렇게 안 조르기로 약속하면 가고 가서 과일만 사올 거야. 그거 약속 안 하면 안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는 이제 철석같이 약속을 하지. 네. 그러고 가면 영락 없이 울죠. 그렇죠. 사달라고. 그래서 결국 장난감을 하나 안겨줘야 끝나지. 음. 그럼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속을 이렇게 못 지키면 어떻게 애가 잘할 것인가 하면서. 근데 거기에 아이 심리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 나이겠죠. 더 네, 잘하면 네. 이제 사회성이 생겨서 알게 되는데 사실 아이는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자제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고 약속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사회적인 개념을. 그래서 엄마가 이제 혹은 아빠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이가 응이라고 대답하는 건 10중 8구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나가고 싶거나 아니면 그 말이 뭔지를 이해했다 그래도 대부분 요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르지 않을 자신이 있어. 지금 집에서는. 그리고 나가서 혼나면 애는 약간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지. 이렇게 뗐으면 혼난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부모는 그보다 3-4배를 더 혼내거든요. 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치. 근데 자기는 그 3-4배를 더 혼나는 이유는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이는 너무 신비한 존재고 그러니까요. 모두 저희도 이제 그 과정을 거쳐왔을 텐데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러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요거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그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약속 같은 사회적인 어려운 개념을 쓰지 말고 단순하게 아이한테 조건 반사를 시키면 된대요. 처음엔 그게 낫다. 그러니까 A 하면 B 하는 거야. 만약에 네가 C를 하면 D 하는 거야를 몇 번 시행착오를 겪게 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가기 전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네가 가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면 그 순간 모든 쇼핑을 정지하고 엄마는 집에 돌아올 거야. 아빠는 집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가서 그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책임을 넘기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선언하고 진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몇 번 거치면 아이는 내가 조르면 이제 쇼핑을 그만하는구나. 내가 안 조르면 쇼핑을 계속 하는구나라는 그 단순한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렵네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길을 꿋꿋이 가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네. 뭐 어려운 길이라고 나쁜 길이 아니니까요. 그럼요. 어렵고 좋은 길이죠. 어렵고 좋고 행복한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글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까지. 네. 근데 저는 딱히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일이 지금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의 판단은 항상 근거가 명확했다. 그렇다기보다 대부분의 경우를 잘 몰라서 특별한 경우가 없다. 그렇군요.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글을 나눠봤고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글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깜빡이 내가 잊었네. 그렇죠. 저희 둘도 함께 쓰고 있고요. 네. 얼마 전까지 셋이 함께 쓰고 있었고요. 네, 지난번에는 셋인데 둘만 쓰인 적도 있고. 네,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청취해주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과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니들이 쓰니까 어렵지 내가 쓰면 이 정도는 쓴다. 그렇죠.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저희 굉장히 기뻐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재가 빠져서 글 소개해드릴 시간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이 책 읽을 메일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네. 되는데 ebook etext@gmail.com 2는 숫자입니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주제가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가 남았죠. 네. 다음 주제는 아마 공곰님이 고르실 주제 고를 수가 없겠군요. 네. 네, 볼 공곰님. 수가 없고 제가 고른 남아 있는 주제가 뭐가 있냐면 네, 아직도라는 네, 주제가 있고 심연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네, 제재에게 남은 주제가 하나 있었을 텐데 네. 버렸어요. 버렸어요. 네. 잊어버리기로. 뭔지 네. 기억도 안 나. 그럼요. 네, 그래서 음. 제가 고른 아직도가 다음 네. 주제이고요. 네, 아직도에 맞는 책은 음.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게 아직 몇 권 있어서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웃어드려야 되나? 제재가 했으면 굉장히 욕을 먹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직도라는 주제로 다음 주가 아니군요.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책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글로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는 좀 글쓰기가 나을 것 같아요. 별보다는 해보면 써봐야 알지. 모르겠지. 네, 네, 그렇습니다. 해보면 알것 써봐야 같습니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도 변함없이 글을 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주제에 맞는 책과 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